잘하네. 근데 여기서 100점이 뭐 17명이라는 소문을 내가 새로운데 들린 것 같아요. 맞아요. 시험 끝났으면 주말 준비해야 되는데 왜 애들이 다 쉬려고 그러지? 너 이번 주부터 공부할 거죠? 너네 학교 안 가지? 뭐 운천고 간다던데? 나머지는 다 안 가지? 모레도 안 가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근데 이게 기말고사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쵸? 특히 오사는 좀 어려울 듯? 중간이 좀 풀만해서 기본기야. 근데 이게 도형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좀 슈마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좀 되살려보자. 준비되니? 아니요. 나는 준비됐어. 그리고 이따 쉬는 시간에 이제 저랑 시험 끝나고 처음 봐서 아직 뭐 인생 상담, 진로 상담 같은 거 못한 친구들 필요하면 내가 인생 상담, 진로 상담 같은 거 살짝 해줄게. 알겠죠? 자, 나는 준비가 됐어. 너 준비됐니? 뭐 놀고 싶니?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없어. 오늘 목표는 일단 도형 파트 기억은 다 되살리는 게 목표. 오케이? 오늘부터 성실하게 해보자. 상대가 세팅들이 많네. 자, 얘들아, 그러면 일단 개념 뽑기 한 번만 할까요? 얘들아, 거기 써져 있는 게 우리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걸 할 거고, 얘들아, 그럼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생각해야 될 게 일반적인 삼각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일단 일반적인 삼각형이란 건 뭐냐면 우리 삼각형 중에서 제일 개특수한 거는 무슨 각 삼각형일까? 직각이 아닌 삼각형. 직각이 아닌 삼각형들에서 어떻게 해석을 잘 해볼까?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하고 싶은 메인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직각이 아닌 삼각형을 해석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두 번째는 무슨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제가 그 탄젠트 법칙은요 이거는 탄젠트 법칙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그럼 우리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였냐면 봐봐. 공식은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삼각형 ABC가 뚜샤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이렇게 C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 증명은 여기다가 뭐 외접원 그린 다음에 뭐 원주각 생각해서 뭐 뚜샤 좀 이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뭐 개념하는 건 아니고 기억대 살리는 거니까 뭐 제가 굳이 증명은 안 하고 궁금하니 근데 가볍게만 해줄게. 증명해줄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인 법칙의 구조. 사인 A분의 A, 사인 각도분의 대변, 그리고 사인 각도분의 대변. 사인 각도분의 대변이 모두 어떻다 이렇게? 똑같다. 똑같긴 똑같은데 뭐로 똑같은 거였을까? 외접원 반지름의 몇 배로? 2배로 똑같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공식 구조였어요. 증명해줄게요. 이렇게 투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A, B, C가 있어. 여기 각이 이제 A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발상적으로 어떤 발상을 쓸 수가 있냐면 너네 혹시 요 A라는 각의 이름을 부르면 준범아 A라는 각은 호 BC에 대한 무슨 주각일까? 원주각이에요. 얘들아, 원주각끼리의 봐봐. 그럼 내가 이 BC를 가지고 또 원주각을 뽑아볼게. 근데 어떤 원주각을 뽑을 거냐면 하리나 여기 어디에 원에 무슨 심이 하나 땅 하고 있을까? 중심이 여기 땅 하고 있겠지. 그럼 얘들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한번 보조선을 그어볼게. 그럼 어쨌거나 진서야 원주각 똑같은 BC 원주각이니까 여기 각도도 얼마가 되실까? A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쵸?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면 심지어 우리는 얘들아 여기 봐봐. 얘가 중심을 지나니까 원에 무슨 름일 거야? 지름이겠다, 그쵸? 지름의 원주각 얘들아 혹시 여기 몇십 도일까 여기? 지름으로 만드는 원주각은 90도라는 거. 여기가 90도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뽑을 수 있냐? 잘 봐봐. 쌤이 여기 길이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생각할 시간 30초 줄게. 나는 지금 이거를 직각삼각형에서 표현할 거야. 참고로 얘의 반지름은 그냥 라지 R이라고 할게요. 30초 뒤에 물어볼게요. 사인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그림에서, 이 직각삼각형 그림에서. 사인은 뭐였지? 참고로 이렇게 했어.
사인 A예요. 하다 오랜만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공짜로 해줄게. 나중에도 본다. 그래서 뭐냐? 얘들아, 사인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빗변이 R 두 개 있는 거니까 몇 R일까? 2R이겠다, 그렇죠? 높이가 얼마일까? A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들아, 근데 A에 대해서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얘들아, 그냥 이거 내가 이름 한번 바꿀게. 고급 기술. 절대 세 번 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급 기술로 한번 써볼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똑같이 사인 B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를 그럼 마주보는 걸 B로 바꿔야겠죠? B로 바꾸면 또 똑같이 사인 B분의 B는 2R이라고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변에 대해서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겨? 쓸 수 있는겨? 아무튼 이걸 기억하자. 공식 구조를 기억합시다. 공식 구조를 기억합시다. 예, 그럼 이 공식 구조 쓸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사인 법칙 공식 구조를 쓸 때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인 각분의 길이랑 사인 각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사인 각분의 길이가 외접원만 찌르면 몇 배다로? 2배다. 이제 이걸로 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이걸로 써서 문제 풀까 이걸로 써서 문제 풀까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많은 걸로 선택하셔야 돼. 오케이? 만약에 문제에서 외접원 반지름 주면 이걸로 쓰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외접원 반지름 안 주고 이상한 거 쓰라고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은 이건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4개짜리 식을 안 쓸 거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서 필요한 것만 요 구조로 쓰거나 요 구조로 쓰거나 우리가 좀 선택을 할 거야. 실제 문제 풀 때는 도키도키 그러면 되려 그게 아니라 그렇죠. 아유 선생님 그러면요 사인 법칙은 언제 쓰나요가 이제 좀 중요한 워딩이 돼요. 사인 법칙은 언제 쓰나요? 왜냐하면 얘들아 이 삼각형 문제들은 뭐가 어렵냐면 너네가 이런 책 같은 건 되게 잘 풀어. 왜냐하면 책은 문제 위에 단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사인 법칙을 쓰자, 코사인 법칙을 쓰자. 얘들아 근데 너네 시험장 가면 이 도형을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을 못 대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손을 못 대. 손 내는 법을 알려줄게요. 사인 법칙은 언제 쓸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생각은 길이는 별로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길이를 별로 몰라. 대신 각을 많이 알아.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을 쓰자고 마음먹는 좀 사실 이게 문제를 칼같이 나눌 수는 없다 보니까 제가 문제 풀 때 하는 큰 생각은 이거. 길이는 별로 모르는데 대신 뭐를 되게 많이 할 때 각을 되게 많이 알면 코사인보다는 사인 법칙으로 문제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분화하자. 각과 대변을 할 때라고 좀 더 세분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사인 법칙 써야 돼. 외접원 반지름 언급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언제 쓰냐? 사인을 이런 걸 이제 길이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세 번째 상황.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것까지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고수들은 여기서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빨리 푸냐면 사인 B는 변비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다. 제가 이렇게 정보의 나열을 한 번만 해볼게요. 정보의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저렇게만 쓰면 감이 안 오니까 이런 대원칙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겠죠? 일단 사인 법칙 문제들을 싹 풀어볼게요. 사인 법칙에서 하고 싶은 대원칙은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 문제풀이 원칙은.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고 적용하면서 문제 풀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 봐도 뭘 해야 될지를 좀 볼 수 있을 거야. 좀 써놓고 기억하면 좋을 때. 뭐 원리에도 써놓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 아님 말고 야, 어느 정도 정리됐다 치고 예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뭐 먼저 풀 거냐면 일단 1번 먼저 한번 풀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실제 문항 1번 볼게요. 유형 1번에 1번. 그냥 1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 1번에 바로 1번을 바라봅시다. 약간 삼각형 무슨 BC가 뚜시하고 있는데 ABC가 이렇게 뚜시하 뚜 하고 있대. 근데 A라는 각도가 혹시 몇십 5도래? 45도라고 적혀있고 C라는 각도는 몇십 도래? 60도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얘들아 여기 45도, 60도니까 여기 몇십 5도일까?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다. 75도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일단 C의 길이가 6이라는 거는 저 스몰 C는 이 C랑 마주보는 길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길이가 6이라고까지 문제에서 준 거죠. 그럼 얘들아 이거 준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 A잖아요. 그쵸?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들아 일단 얘는 뭐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 대원칙적으로는 길이는 별로 없고 이제 각을 진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풀 때 사인 법칙을 떠올릴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각이랑 대변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인 법칙 쓰라는 문제야. 그래서 써볼게요. 그런데 얘들아 이 문제는 외접원 반지름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제는 외접원 반지름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을 쓸 때 이 외접원 반지름과 연결하는 공식보다는 이걸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사인 법칙을 쓸 때 이걸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얘들아 내가 많이 아는 곳으로 쓸게요. 많이 아는 곳. 그러니까 이제 사인 60분의 얼마는? 6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만이 여기다 갑자기 사인 75분의 b라고 쓰지 말고. 얘들아 이거는 쓰지 말자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해볼 수는 있는 생각인데 이건 써봤자 진짜 사인 75도도 얼마인지 알고? 난 몰라요. 몰라? b도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런 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쓰지 말고 아는 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훈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얼마야? A니까 사인 45분의 얼마라고 써주면 될까요? A라고 써주면 식을 바라봐주자. 알죠? 얘도 알죠 사실. 모르니? 알잖아 그치? 얘도 알죠? 얘만 모르지. 그럼 보여나 식은 한 개인데 미지수도 몇 개밖에 없으니? 한 개밖에 없으니 계산만 하면 무조건 답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되게 좋은 선택이고 그러면 선생님 양변에 사인 45 곱할게요. 그럼 사인 60은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1 번분수 칠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변에 사인 45도 곱해주면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있잖아요. 요거 계산한 게 이제 띠용하고 얼마라고 나온다? 이제 A라고 나온다. 그럼 번분수 치면 루트 3분의 번분수 치면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얼마다? A라고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숫자가 좀 안 예쁘긴 한데 이제 뭐 이 친구 열심히 뚜시하고 계산해주면 악하고 6으로 약분이 되니까 분자 분모에 루트 3 한번 곱해주면 3분의 여기 6 그대로 쓰고요.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 지키겠다. 그쵸? 그럼 이거 약분 쳐주면 몇 루트 6 정도라고? 한 2루트 6 정도라고 답을 구하고 이제 이게 우리의 A 값이 될 거야. 쉽다 그죠?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도 한 번 한 짬이 있으니 뭔가? 1번은 그거고 얘들아 저 4번 풀릴 거거든요? 4번 나랑 같이 풀 건데 한번 생각해 볼래? 4번은 그러면 왜 사인 법칙을 쓸지도 살짝 생각을 하면서 4번 문제는 혹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이 친구는 한번 보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문제 써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삼각형 ABC의 무슨 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2래? 왜 저번 반지름 길이가 2래? 얘들아 이번 시험 범위에서 왜 저번 나오면 원글이라는 거 절대 아니야. 원글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무슨 법칙 쓰라는 근거다? 사인 법칙을 적용하라는 근거다.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를 근거로 저는 사인 법칙을 무조건 쓸 거고요. 그럼 얘들아 사인 법칙을 쓸 건데 문제님께서 원하는 거는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더해서 얼마를 만들어라? 이제 2를 만들어라. 참고로 왜 저번의 반지름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생각을 해봐. 이런 문제를 풀 때 대원칙 중 하나는 몇이라 써져 있어? 1이죠. 너 1이라는 숫자는 아는 숫자 모르는 숫자 당연히 아는 숫자 1은 얼마인지 알잖아.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좀 있는데 사인 1 이런 게 있어요. 사인 1은 얼마일까? 난 잘 몰라요. 너 저럴까 외우고 다니냐 혹시? 뭐 상수일 텐데 얼마든지 잘 몰라.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값을 다룰 때 당연히 이런 사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다루기 쉬울까 어려울까? 진짜 어려워요. 좀 뭐 극변하나 뭐 이상하게 진짜 어렵게 다뤄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들아 너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사인 모시기 같은 게 나오잖아? 그럼 일단 기본 태도는 얘를 사인을 죽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사인 대신에 그냥 길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느라고 권장하고 그래서 제가 써놓은 세 번 원칙. 사인 A 같은 값은 너무 어려운 값이에요. 그냥 이렇게 각에 대한 표현 말고 무슨 표현으로 바꾸려고 애쓰자? 길이 표현으로 바꾸려고 애쓰면 되는데 그러면 길이 표현으로 어떻게 바울 수가 있느냐?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얘들아, 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해보자. 사인 A분의 마주보는 길이 진서야 시상에 스몰 얼마라고 쓰면 될까? 스몰? A 얘가 왜 저번 반지름 몇 배? 2배 인 무슨 이랑 똑같아야 하니? 12랑 똑같아야 한다는 사인 법칙을 적용해보자. 서진아 근데 내 목표는 누구 죽이는 거라며? 사인을 조져버리는 게 내 목표야.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뭘 조져야 돼? 사인을 조져야 돼. 그럼 얘들아 우리 궁극의 길이 얘랑 얘 무슨 치 바꾸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위치 바꿀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위치 한번 바꿔주면 12분의 A가 사인 얼마니까?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냥 티처스 얘가 그냥 몇 분의 A예요? 12분의 A 얘는 몇 분의 B예요? 12분의 B 얘는 몇 분의 C예요? 12분의 C 얘다 그럼 양변에 무슨 이가 너무너무 곱하고 싶지 않냐? 12 정도는 한번 곱해볼까요? 그렇죠? 그럼 좌변이 이제 A, B, C는 여기다가 12 곱해주니까 몇십 4 정도라고? 24 정도라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써준 태도 중 외접원 반지름을 언급하고 있으니 외접원 반지름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그거 쓸 때 이런 사인 A 같은 거를 어떻게든 뭐로? 이렇게 길이로, 길이분의 길이,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좀 좋은 태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뭐 그 정도까지 보면 뭐 나머지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얘들아 이제 그냥 중등도형하고 연결하는 거 하나만 시켜볼게요. 얘들아 저기 보면 그 8번 하나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8번 8번이 이제 중등도형이랑 연결해야 돼. 그 약간 직각삼각형 8번 한 번만 해보자. 이제 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인데 직각삼각형 맞추를 좀 해야 한다.
간단하게 그냥 이거 그냥 억지로 그냥 사인 법칙 쓰라고 시키고 있는데 그냥 사인 법칙 하나도 안 써도 풀리거든요. 중등교육은. 오히려 그게 더 쉬워. 사인 법칙 안 쓰는 게. 근데 뭐 문제에서 쓰라고 하니까 뭐 쓸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카톡으로 공지할 건데 이게 강의실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층 유성환 선생님 강의실이랑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거 바뀌게 되면 연락 한번 줄게요. 얘들아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얘들아 뭐저 사인 법칙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요. 뭐 문제는 쓰라는데 사실 실전에서 나오면 이거 사인 법칙 쓰면 우리 헷갈리거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풀어보게 시킨 이유는 결국 우리 너는 이번 파트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파트긴 하지만 내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딱 보면 계산이 좀 귀찮거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이 맞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뽑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뽑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일반 삼각형 관찰까지 해보자가 출제 이거거든. 당연히 직각삼각형 관찰이 선은 되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더 깔끔하게 풀려요 항상. 직각삼각형 관찰할 때 자주 쓰는 도구 하나만 45도, 45도라는 직각 이등변입니다. 그럼 길이 b는 이등변이니까 1대 1대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무슨 트리? 루트 2 Do you know? Yes, I know. 그 다음에 90, 30, 60짜리 있어요. 얘는 각이 작으면 길이도 좀 작아져요. 30이랑 60 중에 30이 더 작죠. 그러니까 30이랑 마주보는 길이가 루트 3보다 더 작은 1이어야 돼요. 헷갈리는 친구들 헷갈리지 말기. 30이랑 마주보는 게 1이고요. 60이랑 마주보는 게 루트 3이에요. 알겠죠? 2대 1대 루트 3 이것도 좀 잘 알아놓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했으면 좋겠는 생각은 봐봐. 그냥 삼각형도 보이지만 일단 근데 무슨 각 삼각형이 하나 보여? 직각 삼각형이 하나 띡 보이고 얘는 직각 무슨 등변일까 이렇게? 이등변이겠죠. 그쵸? 45도, 45도니까. 그쵸? 45도, 45도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 유심히 보면 진서야 직각 삼각형이 사실 얘 말고 하나 더 있다. 큰 거 하나 더 있다. 얘도 직각 삼각형이잖아. 주먹 근데 이 큰 직각 삼각형은 유심히 보면 참고로 여기가 10이에요. 유심히 보면 여기 각도가 몇십 도로 결정돼 있어? 30도. 그럼 아무래도 여기 몇십 도일 거야? 60도일 거야. 이렇게 적기? 그럼 30도 대 60도도 지우나 몇 대 루트 3? 1대? 루트? 3이라고 보면 되지 않나? 여기 60도, 30도니까 30도일 때 x 60도일 때 10 플러스 x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루트 관계식 한번 쳐주면 내항이고 10도 x 얘가 루트 3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가 이거 넘겨주면 x로 묶으면 얘가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양변 루트 3 빼기 1로 나눠주면 x가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얼마라고 10 정도라고 써질 테고 그럼 이거 아무래도 무슨 리거는 좀 시켜주고 싶을까? 유리화 살짝 시켜주면 2분의 10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다. 요게 이제 x라고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AC 길이는 숫자 좀 더럽지만 5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정도라고 결정할 수 있겠다. 하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린 이유는 뭐 사인 법칙 쓰라고 하고 있고 당연히 사인 법칙 쓸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결국 고난도 문제까지 잘 풀려면 직각삼각형 관찰로 쇼부 볼 수 있으면 직각삼각형 관찰 잘하고 근데 이게 진짜 정 안 되면 일반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 오케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이제 그 정도로 봅시다. 면 이제 거의 9번 문제 있는 유형 하나만 볼게요. 9번 문제 있는 파트. 지금 칠판 지우는 동안 뭐 트라이 하고 싶으면 트라이 한 번만 해보시죠.
그래, 국어는 사실 이제 뭘 원하고 있는 문제냐면, 내가 봐봐. A 대 B 대 C가 몇 대 몇이래? 4대 1 대 1. 근데 가끔 이상한데 이런 파렴치한 짓들 좀 하는데, 뭐잉? 어잉 하는 행동을 좀 하는데, 내가 이거 3개짜리는 저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3개짜리는 내하고 외하고 저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3개짜리는 저렇게 치면 절대 안 되고, 이거 그냥 얘들아 4대 1 대 1이라는 거는 A는 그냥 몇 K 정도라고 놓고, 그냥 4K 정도라고 놓고 비율을 생각해서 B는 얼마 정도로, K, C도 얼마 정도로, 아니 K 정도로 이렇게 놓자는 뜻이에요. 알겠죠? 물론 이게 만약에 2개짜리면 내항곱과 외항곱 해도 되지만, 근데 아무래도 얘네 다 더하면 무슨 80도 나와야 될까? 80도 나와야겠다. 그렇죠? 그럼 얘네 다 더하면 이제 몇 K가? K가 180인 거니까 K는 아무래도 몇십이지 않겠느냐? 30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다. K는 30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A, B야, C야, 30, 30, 120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세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세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있잖아. 저는 여기서 이제 뭘 할 것 같냐면,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으니까, 혹시 각이 어때요? 똑같죠? 이거 혹시 무슨 등변일까? 2등변이거든요. 얘들아 물론 이거 사인 법칙으로도 풀 수 있는데 혹시 기억나? 얘들아 전 2등변 삼각형 보이면 무조건 뭐로 가를까? 반으로 가르거든요. 반으로 한번 가르자. 얘들아 여기 몇십? 60 여기 몇십? 60 정도라고 좀 세팅은 되겠네. 그쵸? 네, 근데 이거 길이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길이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지수로 한번 나올게. 30도일 때 미지수 그냥 x라고 이렇게 한번 나올게. 그럼 얘 60도니까 요만큼은 무슨 t3 x일까? 루트 3x일 거고 여긴 몇 x일까? 2x 정도라고 직각삼각형 원차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인 법칙 안 써도. 그럼 얘들아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요 스몰 a. 스몰 a는 이제 여기 전체 길이잖아요. 그쵸? a랑 마주보는. 그럼 서진아 루트 3x가 몇 개 있으면 될까? 2개 있으면 되니까 몇 루트 3x 정도라고? 2루트 3x 정도라고 한번 해줘. b 찾자 b. 야, 근데 여기가 2x면 2등변이면 여기도 몇 x니까? 2x니까 이제 b는 몇 x다? 2x다 정도라고 하면 놔주고. 우리 c도 그냥 몇 x? 2x죠. 그럼 우리 이제 이 친구 계산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제 a제곱 얘 제곱하면 12x제곱 분분 이제 b제곱 c제곱 요거니까 이거 약분 치면 4로 약분해서 2분의 얼마 정도라고? 2분의 3 정도라고 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단원 이름 안 봤을 때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인 법칙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사인 법칙을 왜 이 문제 위에다 써놓은 거냐면 를 보고 싶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사인 법칙으로 한번 펴볼게요. 여기 A라고 놓자, 여기 B라고 놓자, 여기 C라고 놓자.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아무튼 얘 무슨 등변은 맞아요? 일단 2등변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B라고 놓을게요. C라고 안 놓고 B라고 넣어볼게. 그럼 이 다음에 뭐 얘들아 하지만 이걸 쓰기가 싫어. 근데 써야 돼요. 실전에서 직각삼각형 보는 게 그냥 맞아. 근데 공부용이니까 한번 해보자. 할인아, 혹시 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관찰 안 하면 그냥 삼각형이니까 이제 쌍법 아니면 코쌍법 쓸 거거든요. 쌍법을 쓰는 근거 중에 제일 큰 거는 제 길이는 BBA 안 정해져 있죠. 근데 뭐는 다 알아요. 각은 다 알죠. 그러니까 근거를 사인 법칙으로 잡자. 각을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코사인 법칙보다도. 참고로 코사인 법칙은 길이 많이 할 때 쓸 거예요. 길이 확정값을 많이 할 때 사인 법칙 쓰자.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어떤 식으로 쓸 거냐? 봐봐. 사인 30분의 b는 지금 사인 120분의 얼마랑 똑같아야 될까? 그렇지. A랑 똑같아야 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고 이제 보면 사인 30은 이제 몇 분의 1일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 근데 우리 암산 연습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잘 봐봐. 암산 빨리 하는 거. 전분수 써도 다 좋은데 다시 몇 분의 1? 2분의 1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모에 있어. 그 말은 분모에 있다는 건 무슨 지부란 얘기일까? 뒤집으란 얘기야. 2분의 1이 분모에 있다는 거는 2를 곱하라는 뜻이에요. 좌변 그냥 몇 비일까? 2비예요. 바로 하면 좋다. 분모에 있다는 건 뒤집으란 얘기니까, 역수란 얘기니까. 얘나 여기다가 사인 120 곱하래. 사인 120은 얼마냐면, 얘들아 이게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몇십일까? 90이겠다, 그렇죠? 그럼 준범아 120은 90에서 몇십만큼 더 가는 거야? 30. 다른 말로 6분의 파이 더 가는 거니까 되게 조금 가는 거거든요. 조금? 그럼 이렇게 조금 가면 여기 함수 값은 몇 분의 루트 3이지 않을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프 생각하면 각도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인 120을 2분의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계산한 게 이제 a니까 이거 약분해주면 선생님 a는 이제 b 루트 3이군요. 그럼 이제 얘 대신에 b 루트 3을 넣을 수 있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냥 제곱해서 다 넣어주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네? 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뭐 그 정도까지 봅시다. 그 정도까지 한번 싹 보는 걸로 하고 얘들아 이제 코사인 법칙 좀만 하러 갈게요. 알겠죠? 뭐 시작한 지 한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얘가? 근데 뭐 누가 다 뛰고 하지? 아니지? 그 생각이 없었어. 근데 오늘 연휴를 하는데 똑같은 연휴를 하는데 학원에 와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하고 아닌 말고 내가 근데 너 혹시 이번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험 기간 아닐 때 좀만 더 기본 피지컬 키워놨으면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조금씩 더 그치? 오히려 그래도 너네가 시험 기간에 너네가 그래도 열심히 하거든? 그래도 너네가 양심이 있는 애들이 시험 기간에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닐 때도 이제 조금 하면 좋지 않나. 코사인 법칙 한번 봅시다. 코사인 법칙. 일단 코사인 법칙이 뭐였는지 먼저 유도를 가볍게 해볼게요. 근데 뭐 유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코사인 법칙 유도는 진짜 별로 안 중요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쓰자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유도만 그냥 가볍게 해볼게요. 유도. 쌤 요즘 취미를 가져볼까 살짝 고민 중이야. 약간 삶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쉴 때도 딱히 하는 게 없거든요. 뭐 취미 생활 같은 거 있니? 취미 같은 거. 포켓몬 카드. 잠깐. 그래서 얘들아 내가 지금 살짝 고민 중이야. 근데 얘들아 사실 내 상황과 제일 맞는 운동은 골프긴 해. 골프를 한번 왜 쳐봤냐? 아니 그게 아니라 짜증나. 그 상황이 맞다는 게 내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끄덕여? 아니 사실 친구가 없진 않지. 저 친구 많아요. 나 이제 친구는 많은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쌤은 언제 수업 제일 많이 할까? 주말에 수업 제일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수업이 제일 많아. 그리고 주말에 수업이 제일 빡세. 그런 거라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언제 쉴까? 보통 주말에 쉬어. 일정을 못 잡겠어.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공간 안 돼. 혼자 해야 돼. 혼자 하기에 골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보통 운동은 왜 해요? 재밌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 건강 좋아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내가 알기로 골프는 하면 할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 왜냐면 이게 골프하면 골프가 이제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앙을 잡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해서 치는 거잖아. 이게 골반이 틀어지고 몸이 다 틀어진대. 근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골프는 하면 할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네? 그럼 이걸 왜 하지? 이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내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유튜브를 해보래. 유튜브. 아니면 쌤이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춤을 추셨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걸 찍어서 올려보래. 제가 이제 절대 안 한다 했거든요. 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기 싫고 뭔가 좀 부끄럽잖아, 그렇죠? 요즘 진짜 너무 할 게 없어서 살짝 고민 중. 아니 왜냐하면 저기 저기 러셀이라고 아니? 저기 러셀의 무슨 그 김제니 선생님? 제니 사탐? 누군지 알아? 이거 누군지 알아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넥스트 레벨에 나도 칠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러셀로 이렇게 치러 근데 이제
좀 뭔가 뭐라고? 아,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와, 시작하니까 김진도 바로 아프시는 거 같아. 자, 그래서 얘들아, 코사인 법칙 증명 가볍게만 할게요. 봐봐. 이제 C가 A라고 이렇게 한번 놓을게. 증명이 좀 귀찮아요, 이게. 저 삼각형을 해석하고 싶다. 근데 얘들아, 삼각형 중에 왕은 당연히 무슨 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 우리 아직 코사인 법칙을 모르니까 저걸 코사인 법칙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직각삼각형 그냥 억지로 만들게. 억지 부리기 얍! 하고 이제 억지를 이렇게 한번 부려볼게요. 억지를 열심히 사는 거 같지 않니? 얘들아, 억지 부리기 얍을 한번 해줘야 너네가 여기 와서 이제 표정을 한번 봐봐요. 표정이 어떠냐? 진짜 단 한 명도 여기 없어. 내 표정이 어떠냐? 진짜 그 약간 뭐지? H한테 불려가서 약간 삥 뜯기고 있는 그런 느낌 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 살짝 보면 뭐 하고 있었지? 아, 그래서 이제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봐봐. 여기 길이 한번 표현할게요. 여기 각도는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래, 진짜야. 사인 B는 B변 누구분의? C분의 밑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혹시 괜찮을까? 자, 그럼 양변에 C 곱해주면 밑줄은 C 사인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혹시 여기까지 괜찮을까? 아, 그래서 이 밑줄을 C 사 B라고 한번 표현을 해줍시다. 이렇게. 참고로 하나만 더 할게. 여기도 한번 표현해볼게. 그럼 얘는 그럼 무슨 사인으로 한번 표현하면 좋을 거 아니면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돼. 코사인 B는 여기 잠깐 세모라고 하면 C분의 세모다. 그럼 얘들아, 양변에 C 곱해주면 이 세모는 C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거든요. C가 너무 많은데? 그쵸? 이렇게. 얘들아, 근데 이거 만들고 나서 뭐 하자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 꿈과 열정과 우주의 기운을 가득해서 봐봐. 준범아, 여기 전체 길이 얼마였어? A였지. 여기서 이거 빼자.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계산은 안 할 건데 이거 괜찮니? 제일 대단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B지. 미안해. 아, 미안해. B지. 아, 오케이. 쏘리. 뒤에서. 좋아. 너네 눈빛 시그널이 좋았다잉.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내가 이제 뭐 하자고 하냐면 내가 진짜 화내지 말고 들어봐봐. 길이 다 아니까 뭐 한번 써볼 수 있을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거든요. 피타고라스? 그럼 얘들아, 뭔가 B 제곱을 하고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증명 구조야. 얘들아, 내가 이걸 왜 해주고 있냐면 얘들아, 진짜 별거 없죠. 증명 과정 자체가 문제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론만 알아도 돼요. 궁금하면 집 가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써봐. 알겠죠? 나 지금 저거 하고 있으면 너 어차피 잘 거잖아. 지금도 잘 거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고, 너 썼다 칩시다. 그냥 외우는 거 알려줄게요. 코사인 법칙은 일단 첫 번째 버전, 길이를 구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럼 네가 구하고 싶은 목표 길이의 제곱은 이제 쩌리 제곱합, 그러니까 이제 쩌리 제곱합 더하고 마이너스 쩌리 길이곱 곱하기 2배의 쩌리곱 코사인 목표각. 이제 이게 코사인 법칙의 기본 공식 구조입니다. 읽는 법이에요. 읽는 법. 네가 원하고 싶은 어떤 목표 길이가 있으면 그거 제곱하면 걔 말고 나머지 길이 두 개가 쩌리로 남을 거잖아. 그 나머지 쩌리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2배의 나머지 쩌리 곱하고 코사인 목표각을 이렇게 치면 된다가 결론적인 코사인 법칙의 구조다. 코사인 법칙의 구조다.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이 친구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럼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님께서 11-1번을 예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친구는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가 저 스몰 a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인 스몰 a를 목표 길이로 인정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 그럼 얘들아 코사인 법칙 적용할게. 얘가 내 목표. 약간 목표 각이란 건 뭐냐면 이 목표 길이랑 마주보는 걸 저는 그냥 목표 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목표 길이랑 마주보는 거를. 그럼 한번 써보자. 얘들아 목표 길이의 제곱은 그러면 지훈아 a의 무슨 곱? 제곱은 쩌리 제곱. 쩌리 제곱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필요 없는 쩌리들이야. 그렇죠? 그럼 얘 제곱하면 보면 얼마 나올까? 2. 얘 제곱하면 얼마 나올까? 1. 그래서 이제 쩌리를 제곱해서 이렇게 더하자는 거야. 이렇게 쩌리를 제곱해서 더하자. 마이너스 2배의 쩌리를 곱하자. 그럼 루트 2랑 1을 곱합시다. 코사인 목표가 45도. 이제 이 정도로 공식 구조를 뽑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친구 계산하면 a제곱은 3 마이너스 2 루트 2에다가 코사인 45도라는 게 결국 2분의 루트 2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친구 계산하면 a제곱은 3에서 요거 2 하나 지워주면 율곡 선생님이 생각나면 그럼 이제 이렇게 1이라고 a 얼마일까? 네, 1이라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율곡 선생님의 아름다운 의지를 받들일 수가 있다. 이등변이었나 보네. 신기하네. 없지? 이지하다고 이제 볼 수 있다. 얘들아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라서 제가 이제 길이 버전의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쓴 건데, 이제 너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을 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코사인 법칙의 각 버전 한 번만 할 건데 절대 대단한 게 아니야. 코사인 법칙의 각 버전은 절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유형 4번에 있는 주제 얘기할 건데, 유형 4번. 근데 선생님 뭐 유형 4번 안 봐도 되고 얘들아. 각이 궁금하면 이 식을 요 각을 주인공으로 정리해주면 돼요. 이 각을 주인공. 근데 이것도 외우는 거 추천. 이것도 외우는 거 추천. 이걸 위해서 정리할 거면 이거 이항하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얘들 다시 얘 이항할게요. 그럼 할인이 일단 목표 길이 제곱에서 쩌리 제곱합을 뭐 해야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야? 빼야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지. 쩌리 제곱합을 빼자. 무슨 소리야? 빼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2쩌리 곱으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2쩌리 곱. 이게 이제 코사인 목표 각이다. 코사인 목표 각이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좀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죠? 열받으니까 준범아 분자 분모에다 그냥 뭐 하나만 곱해주자? 마이너스 하나만 곱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좀 열받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쩌리 제곱합에서 목표 길이 제곱을 빼자. 약간 이런 공식 구조를 좀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의 이제 변형입니다. 얘까지 좀 외워주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계산 차이가 좀 납니다. 같은 공식이지만 외우는 걸 강력 권장한다. 강권.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이 뭔가에 대한 얘기는 살짝 한 것 같고, 그럼 얘들아 이제 뭐 하나만 정리할 거냐면, 그러면 오케이 다 좋은데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진짜요. 우리 사인 법칙이 뭐를 많이 할 때 쓰는 거였어? 기본적으로 대원칙은 각을 많이 할 때 쓰는 거였으면 코사인 법칙은 이제 뭐를 많이 할 때? 각은 모르고 길이를 많이 할 때 쓰는 거야. 각은 한 1개 정도? 각은 1개 정도만 알고 이제 그거보다도 길이를 많이 아는 상황에서는 코사인 법칙으로 쓰는 게 맞다. 쓰는 게 맞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그래서 싸싸싸랑 싸스 상황이 있어요. 뭐 기억해주면 나쁘진 않다. 싸싸싸라는 게 뭐냐면 변의 길이 몇 개가 표현된 상황? 3개가 다 표현된 상황이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많다면 길이 많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각은 1개라고 써봤지만 이게 각이 무조건 1개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은 많아야 1개 정도만 알고 1개 이하로 알고, 그래서 1개 이하라고 하자. 이하라고 하자.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각은 1개 이하.
많이 알아야 한 개 정도. 각을 한 개 알거나 아예 모를 때 각을 한 개 이하. 각을 별로 모르는 상황.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보통 사사사나 사스 상황에서 많이 쓴다. 변의 길이 3개 알 때랑 변의 길이 2개랑 각을 아는 상황. 근데 뭐 사실 이거를 통칭하는 표현이 이제 길이를 많이 한다는 표현이니까 아니, 각 많이 알면 사인 법칙으로 비비고 길이 많이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비비자. 각 문제풀이의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그럼 진짜 하나만 하고 잠깐 쉴까? 진짜 하나만 하고 잠깐 쉬자. 16번 한 번만 보자. 16번. 네, 이렇게 보여요. ABC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탕하고 몇 개 주어져 있냐면 3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얘도 사법보다는 무슨 사법? 코사법. 왜냐하면 길이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을 하나도 모르고요. 그럼 어쨌거나 C 구하라는 거니까 C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까? 근데 저는 그럼 각을 목표로 하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코사인 C는 2배 쩔이고 이제 3이랑 5가 쩔이겠죠? 손에 이제 쩔이 제곱합을 먼저 쓸게요. 쩔이 제곱을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목표 제곱을 이렇게 빼주자 하면 분모가 2, 3, 5니까 6, 5, 30 정도가 될 거고 얘가 이제 9 더하기 25니까 이렇게 세팅이 잡히면서 코사인 C가 30분의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우리 코사인 C가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몇 분의 1이 되실 거다? 2분의 1이 되실 거라고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생동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즉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해석해야 되고 그럼 뭐 얘는 우리가 외우고 다니진 않으니까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한번 해보자. 코사인 이렇게 생길 텐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얘들아 일단 0보다는 아래 있으면서 되게 이렇게 작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지점이 2분의 파이잖아요. 이 지점 2분의 파이 한 칸이니까 그럼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조금 더 가면 된다. 그쵸? 조금 더 가는 거니까 이제 요 아이가 2분의 파이에서 조금은 6분의 파이겠죠? 이거 더해주는 거다. 그쵸? x좌표를 조금을. 그럼 우리 이제 이 친구가 6분의 4파이가 되니까 우리의 답은 몇 분의 2파이다? 3분의 2파이. 답은 3번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얘는 안 되는 게 얘들아 얘 돼버리면 180도 넘어가요. 삼각형의 내각인데 얘들아 여기가 180이잖아.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니까 180이야. 여기가 파이니까 180이야. 여기가 파이니까 180이야. 근데 얘들아 얘가 돼버리면 180을 넘어가 버려요. 삼각형의 내각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 이렇게. 그럼